그럼 저는 그런 내담자들한테는 입을 열지를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런 내담자한테는 말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게 할수록 치료적인 방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내담자의 말을 끊어야 돼요. 이 상담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집단 중독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냐면 사회는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그 빗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존중되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얽혀가지고 사는 곳이니까 규칙이 있고 어떤 도덕선이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지키고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한데 집단에 오면은 그 허용적인 태도 있잖아. 물론 그 허용적인 태도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짜 허용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 그랬구나 괜찮아 여기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척 하는 그 코스프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표현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집단을 계속 뭔가 그 쇼핑하듯이 막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단 리더 중에 이분은 정말 실력이 있고 마음에 든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집단에서 자신의 위로와 이해를 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만하세요. 당신 지금 머시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멈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정말 대단하고 실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적인 분위기도 뭔가 인위적이라 불편했어요. 어쩌다가 저도 감정이 표출되었는데 그냥 얼레벌레 토닥토닥 느낌이라 오히려 더 허망하고 마음이 텅 비어지는 느낌. 그래 이게 그냥 다 괜찮아 라면서 공허한 위로와 지지를 해주는 곳에서 내 영혼이 느낀다니까. 그거를 정말 나를 깊이 있게 관찰한다는 그 느낌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텅 비어지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자, 차님, 개인 상담도 상담 중독이 있나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집단 중독은 그 집단 상담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도 꽤 나타나는 개념인데 개인 상담에도 상담 중독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집단 상담이 학교라면 개인 상담은 과외예요. 그러니 과외에서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만 배울 수 있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과외로 진행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 과외에서는 그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해서 하겠지. 자, 상담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 내가 기여한 게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늘어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웠고 이런 이유가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담이 회개가 길어지더라도 계속 하소연이야. 계속 징징대기야. 계속 남 탓이야. 이것이 되다가 이제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상담 종결해. 다른 상담사 만나. 또 얘기를 또 해. 하면 이거는 상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상담사도 거기에 막 동조가 돼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그것만 한다 하면은 이제 그 상담사랑 내담자가 아주 쿵짝이 맞는 상태에서 아주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노르리님, 그렇기에 상담 중독이 된 내담자는 어떻게 다루세요? 상담 중독이 된 거를 보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상담사 얘기는 안 듣고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계속해서 호소하는 중독적인 자기연민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내담자들한테는 입을 열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속에서 계속해서 퇴행되고 그 퇴행된 상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담자한테는 말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게 할수록 치료적인 방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내담자보다 상담사가 말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둘 다 말을 안 하거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담자가 말을 길게 하면 안 된다. 내담자의 말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 중독이 된 내담자가 있으면 분명 눈에 바로 보일 거예요. 이 사람 상담 중독이다. 그러면 얘기하죠. 제 상담은 그런 거 아닌데요. 조용히 하세요. 미니미니님, 힘들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아직도 충분히 받지 못했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나 힘들고 이렇게나 나약하다. 그러니까 난 더 받아야 된다. 아직도 덜 받았다. 이거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상담사라는 강한 권위를 옆에다 두고 그 권위가 내 옆에서 그래 당신은 좀 더 사랑을 받아야 돼. 아직 부족해.를 얘기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자, 전진가 태양님, 상담자라면은 어떻게 할까 떠올라 궁금해 찾아다니면 중독으로. 상담 중 어느 순간 스스로 선택, 행동하게 되어야 치료가 되는 거죠. 아, 전진가 태양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랑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주 좋은 정리예요. 굿. 자, 노르리님, 자기 연민과 자기 들여다보는 건 어떻게 구분해요? 자기 연민은 어떠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감정이 차오르고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자기 연민이고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건 감정은 차오를 수 있지.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내가 왜 그랬어? 라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라는 그 다음 방향으로 가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드립대 이렇게 자기만 파고 있는 건 상담사한테는 당연하고 내 남자한테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상담비 비싸잖아. 상담비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돈이 아까우면 열심히 하라고. 돈이 아까우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그래. 돈은 돈대로 비싸게 내놓고는 계속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자신의 그 패턴, 자신의 그 습관화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비싼 돈을 내면서. 한데 비용이 낮아진다? 그럼 더 부담 없이 계속 하겠지. 한데 비싸야 그럼 이 상담을 그만하려면은 내가 돈 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장해야겠구나. 이게 되지 않겠어? 자, 상담 중독 내 남자에겐 당신 상담 중독이에요. 그거 자기 연민이에요. 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해주시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좀 야매 진단명이고 그 진단명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들이 있는데 굳이 왜 진단명으로 얘기를 해줘? 이건 이런 행동입니다. 여기에선 제가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스톱?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자기 연민입니다. 당신은 자기 연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심리극에선 가끔 하고 개인 상담에선 거의 안 하지만 어쨌든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자, 아이스크림이 이제 과거를 놓아주고 성숙해지자 하는 생각이랑 충분히 받지 못했어 단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과정이에요. 어떻게 바로 짜잔 이러겠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포자였어. 그런데 조금씩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수학 점수가 막 높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오케이 난 이제 수포자를 벗어났으니 수학 내신 1등급을 맞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5, 4, 3, 2, 1 이렇게 등급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져야지 하루아침에 1등급 된 다음에 절대 1등급을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이죠.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그렇구나.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수리 영역을 이 정도 맞았구나.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또 이 정도 맞아야지. 떨어졌네. 그러면 뭘 또 노력해야지. 어떻게 해야 떨어진 이 수능 등급이 다시 높아질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과정을 가고 계시는군요. 응원하기도 합니다.